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진짜 어떻게 새해 들어서 야, 이렇게까지 악재가 악재를 또 덮고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붙고, 야, 이런 시장이 또 있네요. 그죠? 뭐 사실 이렇게 시장을 좀 겪다 보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시간들도 많이 좀 있고, 뭐 아무튼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새해 첫날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되고 있었던 HDC 현대산업개발, 뭐 매드팩토도 임상, 중간에 이제 또 반리어 사건부터 셀트리온 분식회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엎친 데 덮치고 또 덮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날 때쯤에 또 에코프로비엠, 시가총액 1위를 자리 잡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또 공장의 화재, 폭발인지 화재인지, 폭발 화재죠. 그렇게 해서 좀 사건이 또 일어나고, 참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상황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SDI 지금 이런 시세와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주가가 빠질 때 똑같이 어떻게 빠지냐를 제가 잘 구분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들 건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든 종목이 해당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지금 이 시장 내에서 어떻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를 통해서 SDI가 오히려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보고서로 나오기 시작하고 기사로 뜨기 시작해요. 제가 분명히 미리미리 말씀을 다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청약 넣는 거 물론 좋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히. 물론 뭐 이렇게 사회초년생분들이라든지 소액 투자자분들한테는 그거라도 넣어가지고 일부 이렇게 수익을 챙겨서 뭐 하다못해 핸드폰 요금이라도 좀 보태고 식사 한 끼라도 하고, 좋죠,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작은 수익이든 큰 수익이든 수익은 언제나 옳고 값진 거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원님들께 소개를 해드린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는 그런 이벤트에 따른 전반적인 셀 기업들의 밸류 재평가, 그리고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순하게 그냥 국내 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이 관련된 종목들의 같이 동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종목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거 전반적인 스토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 SDI 시세는요, 그래도 바짝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의미 있는 봉색이 땅땅땅 빨간 꽉 찬 양봉들을 형성시키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좀 시세를 좀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일목균형표와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또 대세적인 흐름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지표 딱 안 봐요. 저는 일목균형표랑 뭐 거래대금 이 정도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도 이 200일 이평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의 평균 시세를 200일 기준으로 잡아서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00일을 뭐 이렇게 추가해서 보기도 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일목균형표 중에서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 양운을 갖다가 밑으로 내리꽂는 이런 유형들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구름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부터, 혹은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시점에서 어떠한 스토리와 어떠한 모멘텀들을 지니고 있고 또 어떤 수급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는 또 주의 깊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띄우는, 저 실제로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하려고 다 지운 게 아니고 실제로 저는 이것만 딱 봅니다. 회원님들께 리딩을 해드릴 때도 요렇게 capture를 해서 그대로 드리거든요. 요렇게만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조금 이 추세에 대한 것들을, 흐름을 보기 위해서 서브로 이렇게 화면을 따로 띄워놓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코스피 보신 것처럼 보시다시피 너무해요, 진짜로.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21년도에 장 스타트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 한 1년하고 한 3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야, 이거 뭐 최저가, 금요일날 최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1월달이잖아요. 1월달에 그래도 나름 상승률을 많이 좀 보였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자꾸 1월 랠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먹히지가 않죠. 굉장히 또 어려운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을 좀 잠깐 보면,
새해 들어서 우리 새해 첫날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 이게 사실 이 시점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수급도 좋아. 16개 펀드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ETF 상품에도 좀 다양하게 투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외국인들의 지분이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2조 기준으로 했을 때 8,800억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죠. 실적에 대한 부분, 성장 스토리, 해당 섹터에 대한 수출 데이터, 모든 게 좋았어요. 모든 게 좋고 기관들도 그런 걸 보고 들어온 거고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 이런 주체들도 호되게 당했죠.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아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변수인데, 이래서 주식이 사실 위험 자산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횡령 사건, 역대급 역사에 남을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또 HDC 현대산업개발 아시죠? 뉴스 맨날 나오죠. HDC 현대산업개발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건설 현장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뭐 8개월인가요 6개월인가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고 주가는 또 계속 내리꽂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드팩토 임상 뭐 중간에 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또 또르륵 두드려 맞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또 어둡게 만들어 버리고, 그 당시 또 뭐가 있었죠?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같이 영향을 또 받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동반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위메이드 뭐 위믹스를 매도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이런 이슈를 통해서 또 주가가 최근에 조금 빵빵빵 해서 좀 두드려 맞았었고, 그 다음에 신라제는 뭐 상패 이슈 나오고 있죠. 이거 뭐 띠 약간 이런 거 있죠. 병원에서 띠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리고 나서 또 뭐 있습니까? 카카오 그룹주들, 여러분들 국민 배신주라고 우리가 지금 최근에 막 칭하고 있는 카카오 포함해가지고 카카오 페이라든지 뭐 이제 먹튀 논란, 그죠? 그래서 카카오 뱅크나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오딘에 대한 실적이 대폭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또 대폭락이 나왔고, 이러니 이거 지금 국민 주식부터 해서 제약바이오부터 여러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때문에 또 100조 원 청약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자금이 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분위기를 흐렸다가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날 장 종가 수준에 또 안트로젠, 저는 사실 이 종목 좀 알아요. 저는 이 종목을 좀 알고 있는데,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또 최종적으로 임상 3상이 뭐 최근에 어떤 데이터를 뭐 이제 내놓을 것이다 라고 공시를 띄우긴 했는데, 결국에는 뭐 임상 3상 실패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는데, 이건 지금 좀 말이 많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사기니 뭐니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오전에 이 뭐 임상에 대한 부분 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환자 모집 50% 끝마쳤고, 오전에 이야기 나오고 오후에 이제 또 임상 유효성이 뭐 입증이 되지 않았니 뭐니 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내리꽂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임상 2상이 진행됐고 임상까지 마쳤고 3상이 진행되는데, 3상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 2상의 데이터는 어떻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가능성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이 그나마 확률적으로 좋고, 이 확률 게임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약바이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들로 같이 좀 두드려 맞았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했던 우리 탈모 관련된 종목들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쪽으로 같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시세가 좀 꼼지락거리나 싶더니 어찌됐건 이렇게 또 내다 던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뭔가 소식이 좀 있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보유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랜 시간 동안 좀 살펴보던 종목이었고, 이 기업을 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공부를 처음 시작한 종목이 안트로젠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진짜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아는데, 이렇게 요런 상황은 변수라는 것을 떠나서 기업이 뭔가 지금 공시를 하고 이렇게 공지해 나가는 그 루트가 굉장히 좀 신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결국 이제 SDI 이야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SDI에 대해서 추가적인 브리핑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장에 이런 악재와 악재, 또 겹겹이 악재가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기에 정말 무섭고 좀 상당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100%는 없어요. 뭐가 됐든지 100%라는 건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 실적과 성장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항목들이 시장에 무슨 데미지를 주고 있느냐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거기와 좀 역행할 수 있게 투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좀 너무 죄송스러운 게,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금
아니 여러분들도 투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자꾸 모색하고 공부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지내다 보니 아마 모르겠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뭐 이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이제 영업적인 부분보다도 대놓고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진짜 이거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모르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변수로 인해서 두드러 맞았을 때 어쨌든 그걸 갖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뭐 수익으로 돌리든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시장이 어려울 때는 그냥 단타로만 수익을 보든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잠깐 일시적으로 내 자산이 축소가 되면은 다시 그걸 또 불리고 하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시장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시장 많았어요. 여태까지 하다못해 최근 10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이상으로 심했던 시장 많고요. 또 박스피 시절에는 너무 이게 사실 탄력이 없다 보니까 더 힘들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이런 무기를 꺼내고 이런 시장은 이런 무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인증 별도로 안 할게요. 최근에 뭐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앱코라는 종목으로 10%대 단타 수익도 다 챙기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종목들 수익 다 좋아요. 뭐 아직 조금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놀리듯이 영업하듯이 하진 않을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사투자자문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막 문자 엄청 오죠. 짜증나 죽겠어요. 저한테도 하루에 한 30개는 오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보내? 저한테도 문자 엄청 오고 전화 엄청 와요. 짜증나요. 여러분들 그거 다 이상한데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 걔네들끼리 DB를 다 주고 팔아요. 여러분들 연락처 주고 팔고 막 이래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회원으로 계실 때만 관리를 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다 저희가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정보를 외부에 절대 뭐 팔거나 누출시키거나 유출하거나 그럴 일이 전혀 1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모든 자본시장 법률에 대한 거를 가이드를 다 준수하면서 합니다. 저희 회사는요. 그리고 플러스로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요. 그렇다고 뭐 물려가지고 1년 버티세요 2년 그거 말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주식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한 기준들을 다 싹 다 잡아드릴게요. 오셔서 지금 정말 힘든 시장인 거 알아요. 같이 한번 일어나 봅시다. 주식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꼭 해야 됩니다. 왜냐? 뭐 당장 부동산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좋지 않다 보니 어렵고요. 당연히 지금. 뭐 코인 너무 변동성 큰 거 저거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머스크 한마디 짓거리면은 쭉쭉 빠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코인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트레이더 아닌 이상은. 그러면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적금 넣으면 손해예요.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는 이자를 받는데 돈 그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금 계좌의 평가 금액이 업다운만 없을 뿐 그 손해예요. 주식 투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좀 같이 풀어가면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벤트 열어드릴 때 꼭 참여해서 같이 한번 우리 좋은 성과 좀 만들어 봅시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에 또 추가적으로 명절 휴일 보상 요거까지 같이 다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좀 오시면 반드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되면 이 판이 좀 바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전반적으로 바뀐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었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요. 항상 새로운 종목 그리고 대여가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모르게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를 받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쿠팡이 상장되면서 이커머스 쪽으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포함해서 쇼핑 이제 밸류 체인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언급을 충분히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이 빠지는 거, 뭐 빠지는 거 다 이유가 있겠지만 SDI의 하락은 오히려 조금만 좀 반겨주셨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이제 키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기사로 좀 떴는데, 자, LG 에너지솔루션 100조 간다고 삼성 SDI는 주가 100만 원 간다. 쩌시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수익성과 기술력의 우위, 그 다음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된다. 생산량 확대는 또 꾸준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 쪽에서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7일 날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나면은 앞둔 가운데 경쟁자인 삼성 SDI의 저평가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시총이 100조 원을 넘게 되면은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삼성 SDI 시가총액은 48% 수준에 좀 불과하는데 이걸로 PER을 환산을 해서 해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 21%에 불과하다. 글로벌 1위 배터리 점유율 기업인 중국의 CATL이 시총이 250조 수준이죠. 요거랑 비교를 해도 삼성 SDI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삼성 SDI 매출액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75% 정도의 수준인데 영업이익과 삼각전 영업이익 EBITDA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141%와 105%로 삼성 SDI가 오히려 앞설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수익성 지표들이 조금 더 우위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터리 사업만 비교를 할 때는 SDI 매출액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LG 에너지 솔루션 대비 각각 62%, 9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그리고 SDI의 배터리 기술력과 경쟁력은 이 글로벌 업계 선두권으로 평가가 된다. 그러면서 특히나 소재와 공정 기술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앞서 있다. 그래서 원형 전지와 우리 ESS 경쟁력은 글로벌 1위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했던 젠5 배터리를 요거를 계기로 해서 에너지 밀도를 20% 높이고 원가를 또 반대로 20% 낮출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와 실리콘 응급재를 선제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이다. 좀 다소 조금 아쉬운 건 뭐냐? 여전히 SDI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가 아직은 좀 부족하죠.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에 대한 그 성과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공격적으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투자 증설, 시장 선점 이거예요. 그래서 CATL하고 3GWh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생산량이. 근데 이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CATL은 시장 점유율가 오히려 더 하락 추세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건 그 중간에 껴있는 이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갖춘 기술력이며 이익이며 그리고 그동안에 배터리 셀 기업들이 받았던 여러 가지 그 프리미엄에 대한 모멘텀, 증설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지금 와서 SDI의 새롭게 단독 모멘텀으로 부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사이드가 넓다. 그래서 이분께서는요 목표 주가를 키움증권에서는 95만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95만원이라는 목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68만 4천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38.8% 정도의 수익이 업사이드가 열려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둘째 치고 저도 자꾸 지금 SDI를 긍정적으로 보던 내용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싸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싸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굉장히 막 이런 투자 지표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뭐 PER이며 ROE며 PSR이며 그쵸? PBS며 뭐 여러 가지 BPS 뭐 여러 가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결국에 이 수익성 투자 지표들은요. 결국에 돈 잘 벌어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야 거기서부터 이런 지표들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당 순이익도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자기 자본이익도 결국에 이익 대비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PR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이익이 중요한 거고 저런 투자 지표들로 이 녀석의 몸집 대비 현재 갖고 있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벨이 현재 기준의 레벨로 비교를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ER로 여러분들이 타사와 좀 비교를 할 때는요. 지금 현재의 PER이 얼마고 현재 PER과 앞으로의 PER, 그러니까 PER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현재 PER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얘는 얼마, 다른 기업은 현재 PER 얼마. 그래서 누가 더 싸다 비싸다 이렇게 가리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PER이 한 자릿수니까 싸다? 물론 싸죠. 예를 들어 PER이 5배밖에 안 나와. 그럼 싸죠.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그 순이익에 곱하기 5배 하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5년이면은 얘네 시총만큼이 된다는 건데 싼 거죠. 물론 싸긴 싼 거죠. 근데 막 평균적으로 PER이 막 20배 이상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비싸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그럼 비싸면 뭐 얘네들은 뭐 주가 영원히 못 올라가나? 그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밸류가 싸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PER이 점점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76배에서 26배까지 떨어지죠. PER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날 수 있는 거라면은 그만큼 성장성이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6,700억 수준이 2조까지 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PR이 3배가 저렴해지니까 전망치로 봤을 때 3배가 3분의 1 토막 나니까 반대로 곱하기 3배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들일까, 근데 이걸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벌어들일까, 이걸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되면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 SDI가 PER을 멀티플을 갖다가 뭐 한 30배 받는 게 적당한 수준이야, 니네 10% 추가적으로 더 받은 거 이거 좀 니네는 약간 비싼 거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밸류에 대한 기존에 30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30배는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네는 30배를 받아야 마땅한 거야 라고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되고, 잠깐만, LG 엔솔이 지금 50배를 받고 있는데 얘 30배? 야, 그럼 너무 싸잖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30배 50배는 예시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잡았던 그 기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밸류에 대해 그렇게 바꿔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가격이. 그리고 이미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부각받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미리 다 여러분들께 공지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SDI 기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보이는 가격대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분명히 그렇게 같이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는 일목 기준상 이제 한 3일 정도 내에 3, 4일 다음 주 내에 70만 원만 안착을 해주면 딱입니다. 진짜 70만원까지만 자리를 딱 잡아주면 이 대세의 흐름을 한번 또 노려볼 수 있어요. 최근에 수급 보세요, 수급. 그죠? 다시 집 나갔던 수급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오셔서 대놓고 그냥 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여러분들의 경제적 여유와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겠다고 투자를 좀 해보는데 너무 비신사적인 뭐 임상 실패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화재 사건 이런 건 진짜 어쩔 수 없는데, 횡령 이런 거는 한 징역 100년 때려야 됩니다. 이게 약하니까는 저렇게 돈을 훔쳐나가 지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깜빵 잠깐 갔다 오면 남는 돈으로 또 여유롭게 생활하고, 이게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솔직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날 떠들어 봐야 정부에서 안 바꿔주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저기 누굽니까, KRX 한국거래소 대표님이 송병두 대표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자, 한번 쳐볼까요? 송병두 아마 그러실 텐데 어디 좀 한번 굿이라도 좀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지금 진짜로 시장이 이래가지고. 자, 한국거래소의 우리 송병두 대표님, 진짜 좀 어떻게 좀 굿이라도 좀 한번 해주셔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거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VIP원님들은 진짜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 수익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렇게 주가 빠지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반등장 오면 또 다 같이 또 돈을 버는 거니까 그렇게 운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한번 제대로 같이 투자해서 좋은 성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라도 연락 주셔도 좋으니까 30일에 30일 명절 보너스까지 얼마? 44만원입니다. 성함만 문자로 010-229-2353 발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